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 오늘 하루 일량을 정리할 시간이 되어가죠. 저도 지금 작업을 정리를 하는 중이고 중간에 영상을 잠깐 켰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건설 노동 현장, 건설 건축, 인테리어 모든 현장을 통틀어서 그냥 노가다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노가다판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들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윤목수가 볼 때 우리 노동 현장 노가다판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당 사항이 그렇게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일단 그 관행적으로 만연화된 똥떼기입니다. 똥떼기. 대부분 뭐 십장, 뭐 오야지 뭐 이런 사람들, 작업반장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휘하에 두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에서 한 5%, 10%씩 이렇게 똥을 떼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 엄밀히 말하면 착취하는 것입니다. 일감이 없는데 일감을 줬으니 고마워해야 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남 모르게 본인들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그 관행으로 밑에 일하는 사람들의 그 임금을 일부 떼서 먹는 것 이걸 똥떼기라고 하지만 엄연히 불법이고 그 착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십장이나 오야지나 작업반장들이 다 똥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 윤목수는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이 만연화된 똥떼기는 이 현장에서 이 노가다판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야리끼리입니다. 야리끼리. 여러분 야리끼리가 뭔지 아실 겁니다. 주어진 작업량을 던져놓고 이거를 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 전에 빨리 일을 끝내고 가는 것인데 세상이 변해서 야리끼리 하면 이제 몸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을 시키는 사람도 일머리가 좀 부족하거나 빤히 알면서도 그냥 좀 빨리 하고 가라. 내가 신경 쓰지 않게 일하고 가라는 개념에서 이제 일들을 그렇게 시켰는데 야리끼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퇴근 시간이 돼도 안 끝낼 수 없을 만큼의 작업량이 많은 야리끼리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야리끼리는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그 무분별한 그 하도급 단계입니다. 이게 뭐 3차, 4차, 5차를 넘어서 내려가고 그러면 이 하청의 단계 그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얼마씩 돈을 떼고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맨 끝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공사가 부실화됩니까? 그리고 그 혹시라도 중간에 누가 돈을 전달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게 이제 금전적인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이 하도급은요 법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어느 정도 돼 있을 텐데 이게 솜방망이 처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건설사 하나를 그냥 들어먹게 만들어야 그래야 이걸 말을 듣습니다. 사람에 대한 고용 그리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청을 내려가니 당연히 그 맨 밑에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자국민이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공사는 당연히 완성도가 떨어지고 개판 나는 것이 자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불법 하도급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나웃입니다. 대나웃이 이거는 그 대나웃이라고 하는 거는 작업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재작업을 하는 두 번 세 번 일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아무리 내가 돈을 얼마를 받고 일하든 기술자로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은 신이 아니니 당연히 실수는 있게 마련이고 오류가 생기게 마련이지만 그 대나우시가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고 뜯고 바르고 뜯고 처바르고 뜯고 그렇게 한 대나우시를 만드는 임금을 고스란히 다 그 일 준 사람 또는
소비자의 그 부담이라는 것이죠. 그 전문가적이지 못한 자세, 전문가적이지 못한 기술, 전문가적이지 못한 생각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 절대 머리 쓰려고 안 하죠. 머리를 좀 쓰고 하면 대나우시가 안 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대나우시 만드는 일을 만들지 마라. 두 번 일, 세 번 일하는 일을 만들지 마라. 대나우시 만드는 건 대나우시라는 건 전적으로 작업자 책임이에요. 그렇다고 작업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 없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하자가 일상화되는 그런 그 일들은 이 노가다판에서 최소한 줄어들거나 거의 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앗이 같은 겁니다. 품앗이 제도. 그게 우리끼리는 그냥 인지상정상 하는 것들이 품앗인데 이게 사실 그 품앗이를 놓는 사람들이 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고 매일 그냥 남 밑에 가서 그냥 난리만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의 그 고열만 빨리게 돼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후배들한테도 매번 강조하는데 그 어느 분야에 가면 그 오야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경력도 다 20, 30년이 넘었고 실력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일당을 20만 원 이하에 일하는 경우가 그래도 덜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이게 품앗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남 밑에 가서 내가 일이 없어서 남 밑에 가서 일할 때는 일당을 뭐 17만 원, 18만 원 받고 일하지만 내가 일을 할 때는 그때 상대방들이 나한테 와서 또 17만 원, 18만 원 받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글쎄 확률적으로 반드시 이게 이렇게 기울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게 똑같이 그 평준화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일을 더 많이 따는 사람이 있고 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일하고도 남 밑에 가서 일하면 한 달에 월 수익이 500이 안 되고 1년 365일 중에 일하는 날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최저임금 버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데 매일 지방 다녀야 되고 집에 못 들어가고 차에서 자고 이 먹는 거 자는 걸 똑바로 안 되는 상황에 일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못 되는 이유가 그런 나름대로의 그 현장 기술자들 그 중에 일부 장인들에 대한 대우 또는 그런 그 시스템 자체가 이 삼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싹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거 정치권에서 아무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무슨 일용직에 노조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싹 다 없어져야 돼. 예? 노조를 위한 노조지 정말 우리를 위한 노조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권익을 보호해줘요? 그렇지 않죠. 예? 일부는 거기 들어가서 기생해서 어떤 반사이익을 취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다수의 적어도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그 노조를 원치 않습니다. 예? 노조에 내야 되는 돈도 그 크지 않더라도 그게 크든 작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노조에 들어가서 노조가 시키는 것만 하다 보면 결국은 내 확장성이 사라진다고. 내가 확장성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나마 있던 것도 없어진다고. 노조에 들어가서 1년, 2년 현장에서 일해 보십시오. 오는 전화 다 못 받고 그나마 여기저기서 오래는 거 다 안 가면 나중에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느 공사 현장에 이제 오야지를 따라갔는데 노조 가입 신청서를 내미는 순간 그 오야지하고 일꾼들이 다 나와서 그냥 우리 손가락 빨자고 나온 분들 제 주변에 여러 사람 있죠. 안타깝지만 저는 그분들이 잘했다고 생각해. 예? 그 노조원들 막 대로변에다가 그 확성기 달린 승합차 같은 거 세워놓고 그 대로변 그냥 무단횡단 해갖고 지나가서 남의 건설 현장에 들어가서 펌프카 세우고 공사 중단시키고 이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거든. 노조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노조가 정말 노동자를 대변해서 일할 수 있을 때 그 노조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조에 있는 놈들 중에 정신머리 온전히 박힌 놈이 다 어디 인간 같은 게 하나라도 있어야 내가 그거를 좋게 봐주지. 지금까지 살면서 머리에 띠들르고 이상한 조끼 입고 확성기 달린 승합차 타고 다니는 놈들 중에 내가 정신머리 온전히 박힌 놈을 하나도 못 봤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손가락을 바늘 하릴 때도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밀어?
거부하고 나오라는 거. 일하지 말고.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일감이 없어갖고 지금 내일 모레 오늘 내일 죽을 판인데,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 그거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이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 얼마나 될 것 같아? 3% 5%도 안 되는 것들이 나머지 90%의 대의를 지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기술도 없는 놈들이? 어? 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놈들이 머리 쓰려고 그래? 펜대 굴리려고 그러고. 응? 니네들은 몸으로 일해야지. 니네가 갑자기 생각을 하고 머리 쓰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머리 쓰고 펜대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결정적으로 돈 만지잖아. 응? 그 막대한 돈을 만지면서 그 돈 똑바로 씁니까? 예? 그래서 이 무분별한 노조들 이런 거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번째로 무슨 협동조합이니 뭐 협회니 사단법이니 이런 것들이에요. 그저 자기들 기득권밖에 없는 것들. 에? 이렇게 3, 4, 5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사람들 모아갖고 그 때의 힘으로 자기들 의사를 관찰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없어져야 돼, 현장에서. 그래서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에? 그렇게 세력화되면은 그게 노동자들한테 그 권익이 생깁니까? 네. 차라리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처럼 길드가 있는 건 제가 이해해요. 길드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마 아실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각각의 분야의 장인들이 하나의 이제 길드를 만들어서 서로 기술 보증하고 인적 보증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길드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대충 일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 꼼꼼하게 하고 잘하고 나름대로 고집과 철학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개나 소나 그냥 들어와서 기생하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길드명을 정하고 그 길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 이게 어느 정도 보증이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비용적으로, 그 다음에 그 인원적으로 이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드가 아주 훌륭하고 잘 자생하고 있으면 그 길드에 들어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그리고 그 길드는 그냥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 그게 검증이 돼서 돈도 내고 들어오는 것들이죠. 우리끼리 돈을 내는 거죠. 남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길드에 있는 장인들, 또는 장인들이 속해 있는 그 기업들끼리 길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부 필요한데, 무분별하게 그냥 막 그 관창에 가서 그 머리수만 집어넣고 서리만 집어넣으면 내주는 협동조합이니 뭐 사단법이니 협회, 이런 것들은 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 전국적으로 수만 개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많으면 뭐합니까? 많아서 거기서 어떻게 뭐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아니면 일거리를 창출했어요? 그저 눈먼 세금들 다 뽑아먹는 거. 그거에 혈안된 사람 말고 거기 누가 있냐고. 저도 현재 조합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 조합은 그런 조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눈먼 돈에 혈안돼 갖고 남들이 목숨 걸고 수명 단축해가면서 이 손가락 잘려가면서 그 낸 세금들 빨아먹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 좀 좋지 않은 의도로 그냥 그렇게 말이 뭐 권익이고 대변한다고 그러지,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협동조합, 사단법인, 협회 이런 거 싹 다 없어요. 이 노가다판에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가다판에 딴 데를 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는 거야. 요식업에서 하든지 뭐 그건 모르겠고, 연예계에서 하든지 그건 모르겠고, 노가다판에서는 필요 없는 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 말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불법 체류자들 다 속간해갖고 쫓아내야 돼요. 기술도 없고 개념도 없고 우리 정서도 모르고 우리 대한민국 이 자국의 납세나 어떤 그 몸으로 때우는 그 어떤 거에도 도움이 안 되는 불법 체류자들,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불이익을 받고 역차별을 받고 우리가 그 범죄에 노출되는 그 불법 체류자들 전부 다 서류 위조하고 신분증 위조, 여권 위조, 그 안전교육증 위조, 자동차 대포차, 대포폰, 전부 이런 사람들. 몽타주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지문은 있을 것 같아? 응? 밀항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무슨 지문이 있어요? 몽타주도 없지. 네?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헷갈려 보이는 그런 몽타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범죄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를 뺏기고 일자리를 다 뺏기고 있잖아요. 응? 어디서 그런 카르텔이 형성이 됐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 저 같은 사람한테 전권이 있으면 그거 그냥 진짜 3개월 만에 다 실태조사해갖고
1년 안에 대책 세워갖고 다 쫓아낼 수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응? 싹 다 쫓아내야 돼요. 진짜 어디 인천공항 옆에다가 수용소를 하나 만들어갖고 다 가둬놓고 자 지금부터 벌금 내고 니네 나라로 떠나겠다고 하는 놈 있으면 바로 그 다음날로 비행기 타서 보내는 거야. 응? 근데 만약에 저 나갈 생각도 없고 일할 생각도 없고 거기서 개기고 있다. 그냥 내비 두는 거예요. 그냥 저 소독이나 하고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밥이나 주고. 물론 이게 국제법에 저 위반될 수도 있고 인권과도 관련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미국에서 일하는 현상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범죄자들 싹 다 쫓아내야 된다고.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증거 있냐고? 만약에 나오면 그땐 다 쫓아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려울 때 해외 나가서 받은 대우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한테 그때 무슨 인권이 있었어? 다 목숨 걸고 나가서 일한 거예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나갈 때 정말 돌아올 수 있다 그런 확신 갖고 나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다 그 위험부담 갖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불법이 자행되고 불법이 묵인되는 그런 일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도요, 저는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법 체류자들은 이유 불문하고 싹 내쫓고 싹 다 추방하고 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그 고용된 사장들한테 예를 들면 1년, 2년 주기로 물어봅니다. 얘가 정말 너희 공장에 도움이 되고 납세를 잘 하고 있냐. 세금은 결국은 사장이 다 내주는 거지만 어쨌든 얘가 자국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야. 안 되면 걔도 추방해야 된다. 걔도 추방. 자국에 도움이 안 되는데 무슨 데리고 있어요, 걔가. 생산력도 안 되고 노동력도 안 되고 세금도 똑바로 못 내는 것 같으면 그냥 쫓아내야 된다고. 그냥 너 우리나라에 필요 없어 나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애들이 일하기 싫어한다고 해도 어른들 잘못이지만 어쨌든 애들 계몽하고 일 가르침을 해요. 그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애들이 감이 없는 거야. 자기 부모한테 아버지 저 뭐 할까요? 그럼 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집에서 노는 거예요. 게임만 하고. 상류층에 아주 극소수만 자기들끼리 서류를 위조했든 자기들끼리 과외를 받든 해갖고 스펙 쌓아갖고 다 좋은 데로 가고 나머진 다 노예야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대 애들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이 정신머리 똑바로 안 박으면 너네 노예로 산다는 거야. 너네들 노예 삼으려고 지금 저 위에서 그렇게 길길이 뛰고 있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현장에도 있는데. 니들 지금 가르치는 이 윤목스 빼곤 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거기서 니들이 뭘 배울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은 느끼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예를 들면 뭐 일당 10만 원 주는데 나한테 와서 일하면 그래도 내가 대우해서 적어도 저 대모도급보다 좀 더 준다. 일을 잘하면. 하루에 지금 뭐 10대, 20대 애들도 적어도 10몇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걔들이 이제 나이가 30도 되기 전에 그 정상적인 다른 기술자만큼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외국인들이 전부 다 가로채 갖고 지금 하루 일당 30만 원이 뭐야? 40만 원, 50만 원에 한 달에 제가 2, 3천만 원 버는 사람 봤다 그랬죠, 여러 명. 이런 개 땡땡 개 호구 같은 나라가 어디 있냐고. 전 세계에 어디 있어? 대한민국 말고 이런 호구의 나라에 있으면 어디 누가 얘기 좀 해보라니까. 주거 공짜, 의료 공짜, 애들 데리고 있는 놈들은 다 교육도 공짜. 우리는 돈 내고 하고 우리 새끼들은 다 돈 내고 코피 나가면서 공부하고 그 새끼들은 다 공짜로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가 이 구석구석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 그리고 이 노가다판까지 너무 이게 썩어 있는데 이 노가다판에 이런 거 싹 다 내쫓아버려야 돼.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무장이라도 해갖고 쫓아내고 싶다니까 그것들. 나라가 못하고 정부가 못하고 이 공권력이 못하면 제도가 못하면 우리라도 팔 걷어붙이고 저것들 내쫓아야 된다고. 그러면 거꾸로 우리 탄압할 거예요. 뭐 폭력이니 폭행이니 강급이니 뭐 해갖고 오히려 자국민들이 거꾸로 똘똘 말 거라고. 그 안에는 다 외국인들이 경찰하고 있고 다 우리가 현장 다니면 그런 거 못 볼 것 같아. 참 기가 막힌 개땡땡 개호구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니까 이게. 이 싫은 소리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가다판에서 이런 거 싹 다 없어져야 돼.
왜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기술 가르쳐주고 저 새끼들 욕하고 혼내면서 우리가 저것들 사고와 저것들 행동에 우리가 고착화돼서 하향 평준화돼야 되냐고. 응? 이 정치하는 놈들이 아무 개념이 없어요. 일을 해본 놈이 없어. 돈을 벌어본 적이 놈이 없고 피 터지게 일하고 경쟁해본 적 없이 그냥 입으로만 일해서 이렇게 나라가 된 거야. 응? 이 조선이 공자할 맹자할 외치다가 외놈한테 먹힌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예? 나라는 망해가는데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저놈들은 여기 오고 있는데 선비라는 것들이 전부 공자할 맹자할 했다고. 예? 일본은 300년 전에 총을 만들어서 그렇게 들쑤시고 다니는데 우리는 지푸라기로 만든 뭐 이런 거밖에 더 있었어. 활, 칼 그런 거 갖고 어떻게 총을 이겨요? 예? 미개하다고. 이 조선증들의 이 종특이 얼마나 미개하냔 말이야. 예? 정말 우리가 스스로 뼈를 깎는 그 고통을 알고 노력으로 우리가 그거를 다 깨고 나가서 헤쳐나가서 반드시 선진국을 이뤄야 되는데 이 거지 같은 정치권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놈들. 예? 집단화 패거리화 돼갖고 전부 지금 나라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놈들 아니야. 응? 북에다 팔든지 중공에다 팔든지 다 그거 하는 놈들 있지. 어디 정신머리에 온전히 박아서 똑바로 행동하고 똑바로 말하는 놈 있으면 데리고 와봐. 말은 다 똑바로 할 수 있어. 말은 누가 못해. 행동으로 해야지. 행동으로. 이 십선비 먹물 대가리들 전부 입으로만 일해가지고 다 나라 이렇게 말아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모르겠으면 주변에 좋은 그 인맥들 좀 갖춰서 좋은 멘토들 만나서 그런 걸 좀 갖춰보라는 거예요. 맨날 주변에 거지 같은 것들만 만나지 말고 그나마 좀 주변에 기운 좋고 아우라가 좀 있는 사람들, 기질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런 것들 좀 보고 듣고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쓸데없는 인맥들 싹 다 정리하고 그런 사람들로 좀 주변 인물들을 좀 바꿔보라고. 그러면 당신들의 그 기운도 바뀔 거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그 인생도 바뀔 거라는 거야. 응? 어디 궁금하다고 무당들이나 쫓아다니지 말고. 무당들 자기들 내일 모레 죽을 것도 모르고 사는 것들인데 그것들한테 그 팔자 물어봐야 뭐 얻을 수 있어. 에? 차라리 저한테 와보세요. 내가 봐드릴게. 에?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우리 군방 식구들, 지인들, 친구들 다 봐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평범해요. 에? 운명은 개척하는 거지. 그 무당들 가면 다 호구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고 저렇게 안 좋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빨대 꽂으려고 하는 게 무당들이라고. 응? 진짜 신발 떨어진 지가 언젠데. 응? 그 동자생이고 뭐고 모시고 있는 신들 떠난 지가 선녀귀신이고 뭐고 다 처녀귀신이고 떠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그걸 통밥으로 우려먹고 있는 그 무당들이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아주 쓴소리만 했는데 우리 이 노가다판에 다시 불러와야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노가다판에 다시 좀 이렇게 좀 바람 불듯이 확 좀 불어왔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게 뭐냐? 신바람 이런 것들이에요. 신명나게 일하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고 무슨 일을 하든 지겨워하지 않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그 싫은 일을 왜 평생 해?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못 봐요? 1년에 뭐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데 왜 자살해? 어? 이 얼마나 살기 아름다운 세상인데 다 놔두고 자살해? 어? 바보 같은 사람들이지. 어? 그래서 우리가 신명나고 신바람 나는 이런 것들 다시 불러와야 되고 이 열정, 뚜띠에즘 이런 것들 반드시 다시 우리가 불러 일으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좀 전문가들이 좋은 기술을 갖고 그 전문가적 자세로 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가졌든 어떤 일을 하든 좋은 생각과 좋은 자세로 좋은 결과를 이뤄내고 그리고 그 밖의 사생활도 잘 영위하는 것들을 젊은이들한테 보여줘서 저분을 보니까 저 직업을 내가 평생 업으로 삼아도 되겠구나. 이런 좀 확신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응? 앞에서만 뭐 어쩌고 해놓고 뒤에 가서 개차반으로 살지 말고. 응? 기술도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뭣도 없는 그 전문가들 나와갖고
그게 하는 게 그게 일입니까 그게? 예? 지금 어디 공방이고 현장이고 보세요. 그 일하는 사람들 중에 똑바로 일하는 사람 몇 명 돼? 어?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명 중에 7, 8명이 다 일했다고. 지금은 한두 명 일해가지고 그게 돌아갑니까? 돈 까먹는 거지 그게. 어? 돈 먹는 하마라고 돈 먹는 하마.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그 노가다판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성세대들 우리 같이 꼰대 나이가 되면 좀 책임 통감하고 뭔가를 좀 이렇게 사회에 더 좋은 기운이 뿌리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어? 당신이 비록 그 사람은 일은 일용직의 일을 할지언정 사람은 일용직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모든 일에 접근해야 된다고. 물론 일하다가 힘들면 쉬기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안 좋은 대로 맞춰가야지. 응? 프로야구 선수가 투수가 매일 컨디션이 그렇게 좋습니까? 아무리 내가 160km의 공을 던지고 그 팀에서 독보적인 에이스라고 할지언정 패전되는 그런 패전 투수가 되는 경기가 없어요. 반드시 경기는 지는 경기가 있게 마련이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컨디션 좋은 날 오히려 팔팔 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날 저 패전 투수가 되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요령껏 그 많은 그 경험을 가지고 맞춰잡거나 이런 걸로 이제 승리 투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프로의 자세라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땀 흘린 거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노가다판에서 사라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영상 끝나고 질문 받은 게 하나 있어서 좀 마저 영상을 하나 더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영상으로 저는 또 여러분 만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 사회에 듣기 싫은 소리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옛날에 그 어르신이 아파 누워 있는데 그 조강지처하고 처가 약을 다려오면 이 조강지처가 다려오는 약은 맨날 양이 많았다 적었다 약이 썼다 덜 썼다 이래요. 그러면 그 약을 먹는 그 집주인이 그 어르신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그 가장이. 근데 첩이 약을 다려오면 매일 양이 똑같아. 맛도 똑같아. 그거 왜 그런지 아시죠? 조강지처가 약을 다리면 그냥 있는 고지곳대로 약을 다려요. 많든 적든 그냥 나오는 대로 약을 갖다 바치는 거고 조강지처는 어떻게 하냐? 약이 모자르면 물 붓고 많으면 쏟아요. 많으면 쏟아낸다고. 그게 그 차이라고 그게. 근데 아파 누워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첩이 갖고 오는 게 너무 마음에 들거든.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래요. 어디 사위 며느리 아들 딸들이 저기 밖에 나가서 인생 정말 착실하게 열심히 고생해가면서 모든 거 헤쳐나가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대우 안 하고 자식들은 대우 안 해주고 전부 용돈이나 갖다 주고 와서 팔짱이나 끼고 입으로 떼우는 자식들만 옆에 끼고 있잖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런 것도 똑바로 보는 눈이 가져야 된다는 거야. 나이 먹어서 그런 거 못 보면 그 인생 헛산 거라는 거예요. 똑바로 봐야지. 똑바로 분별해서. 자, 이 말씀을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리든 쓴 소리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